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매달렸으나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영역이 단 하나의 아시아 국가에 의해 너무나도 쉽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도한 것은 단순한 신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반도체 역사에서 세대 교체를 알리는 거대한 선언이자 미래 기술 패권이 이동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하고 압도적인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오랜 기간 인류는 단단한 실리콘 덩어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철옹성 같은 고정관념이 지배했습니다. 이 작은 실리콘 칩에 전 세계의 모든 정보와 계산 능력이 담겨 있었지만 이 물질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조금만 휘어지거나 충격을 받거나 아주 미세한 손상만 입어도 그 안에 담긴 모든 기능은 영구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담긴 유리 상자처럼 우리는 이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피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웨어러블 기기나 심지어 인체 내부의 장기에 삽입되어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장치에는 이러한 딱딱하고 취약한 반도체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그 불가능의 장막을 걷어낸 한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유럽연합의 거대 연구소,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정밀공학 연구기관들이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고도 끝내 찾아내지 못한 그 해답을 대한민국 연구진이 보란듯이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기술은 이른바 자가치유 반도체 혹은 전자피부라 불리는 혁신이었습니다. 이 반도체는 얇고 유연하여 피부처럼 휘어지며 심지어 외부 충격으로 찢어지거나 손상되더라도 마치 생명체처럼 스스로 상처를 봉합하고 원래의 전기적 성능을 완전히 복구하는 상상 초월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지켜보던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리더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한 기술 전문가는 이 기술을 신이 부여한 재능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수많은 해외 언론들은 이 기술을 4세대 반도체의 서막이라 명명하며 이제 반도체의 활용 영역이 지구 표면을 넘어 인간의 몸속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의 경악 뒤에는 명백한 열등감과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기술 분야에서 순식간에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어 버린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 세계가 왜 이 기술 앞에 무릎 꿇었는지, 그리고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지구촌의 수많은 거대 국가들을 제치고 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선점하려는 인류의 치열한 전쟁에서 한국이 던진 가장 강력한 한 방울의 물결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한국이 이자가 치유 반도체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까지 전 세계는 이른바 유연성과 내구성의 딜레마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각국은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 시도와 실패의 역사는 곧 한국 기술의 위대함을 반증하는 배경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10년대 초반부터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 주도하에 전자 피부 일렉트로닉 스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유연성을 갖춘 트랜지스터를 개발하여 군사용 웨어러블 장비나 로봇 외피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연구진들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소재와 유사한 유연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여 휘어지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술은 단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복원 불가능성입니다. 이 유연한 반도체는 한번 찢어지거나 미세하게 손상되면 그 즉시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고
이 손상을 스스로 고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은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손상 복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2024년까지도 풀지 못한 채 단순한 연성 반도체 수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소재 산업의 강점을 살려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카본 나노튜브나 그래핀과 같은 신소재를 반도체 회로에 적용하여 내구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이 나노 소재들을 이용하여 극도의 얇기와 높은 전도성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역시 물리적 손상 이후의 자가 치유 메커니즘을 접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나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데 집중했을 뿐 분자 간의 재결합을 유도하여 손상된 전기 회로를 복구하는 생물학적 원리를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기술은 고성능이면서 유연한 반도체에 가까웠을 뿐 한국이 구현한 스스로 고치는 4세대 반도체의 영역에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특히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및 생체 삽입형 전자장치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체 적합성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에 주로 생체 친화적인 폴리머 소재를 사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에서는 뛰어났으나 전도성이 현저히 낮아 복잡한 계산 능력이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로는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즉 기능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저성능 반도체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연구는 자가 치유 개념 자체를 초기 단계부터 너무 공상과학적이라며 배제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 결과 이 핵심 기술 개발 경쟁에서 가장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유연성, 일본은 소재, 유럽은 안전성에 각각 집중하여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유연성, 고성능, 자가 치유 능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진정한 4세대 반도체, 즉 인체의 피부처럼 기능하는 전자장치 구현이 가능했는데 전 세계는 이 기술적 트라이앵글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교착 상태 속에서 2025년 한국이 내놓은 해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기존의 실리콘 중심의 딱딱한 공학적 접근이 아닌 분자 간 결합 체계를 이용한 소프트 메커니즘이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나라들이 벽돌로 집을 짓고 있을 때 한국은 세포를 배양하는 생물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손상 후 단 몇 분 만에 전기 회로가 완전히 복구되고 심지어 이 과정이 1만 회 이상 반복되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내구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면 전 세계가 왜 한국의 발표를 듣고 기술 패권의 이동을 외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십 년간의 노력과 수조 원의 예산이 한국의 단 한 번의 혁신으로 인해 한순간에 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의 진짜 가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침묵했던 화산이 폭발하듯 학계와 산업계 전체를 뒤흔든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해외 언론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력 과학 잡지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오늘은 한국의 연구 결과를 발표 직후 표지 기사로 다루며 자가 치유 반도체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었다. 한국이 마침내 인류에게 전자 피부를 선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전문가들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 연구팀이 구현한 분자 레벨의 자가 봉합 메커니즘이 자신들이 수년간 헤매던 난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기계장치로 손상을 고치려 했으나 한국은 화학적인 결합력 자체를 복원력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는 발상의 전환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경지다라는 익명의 전문가 평가는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이후 유럽의 학계가 움직였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이례적으로 한국 연구진에게 현장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정밀공학의 관점에서 손상 후 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법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이 제시한 복원 실험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입수한 현장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 연구진이 가느다란 칼날로 반도체 필름을 의도적으로 절단하고 단 몇 분 만에 필름이 다시 결합하여 손상 전과 동일한 전기 전도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본 독일의 수석 연구원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쳤던 과학이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장 검증 사례는 곧바로 국제 반도체 산업계에 불을 질렀습니다. 특히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업계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대만이 주도해온 초미세 공정 경쟁은 칩의 크기를 얼마나 더 작게 만드느냐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칩의 기능과 형태라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대만의 한 경제진은 우리가 3나노, 2나노를 다투는 동안 한국은 나노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다. 이제 문제는 작은 칩이 아니라 살아있는 칩이다라고 보도하며 한국 기술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화자의 시선에서 볼 때 한국에 대한 해외의 주목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탐구였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너무나도 독보적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미래 산업 경쟁에서 영구적으로 도태될 것이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각국의 유력 기업들은 한국 연구소에 공동 연구 제안을 쏟아냈고 기술 인력을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해외 전문가는 한국의 연구실을 방문하는 여정을 마치 미래 기술의 성지 순례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나라의 연구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철학으로 이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는지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특히 값비싼 금 대신 은을 활용하여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춘 가성비 혁명까지 동시에 달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들의 충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경제성까지 갖춘 이 완벽한 해결책 앞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력의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이 기술을 가능하게 한 한국 특유의 문화적 DNA였습니다. 하지만 그 DNA의 실체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기술 공개 이후 저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속도와 효율성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소속의 한 관계자는 제게 한국은 모든 것이 낭비 없이 움직이는 기계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서부터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압도적인 정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거리와 빌딩 숲은 마치 미래 도시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들과 달리 서울은 낡은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래만을 지향하는 듯한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최첨단 기술을 일상생활 깊숙이 녹여낸 기술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자가 치유 반도체 기술을 연구한 핵심 기관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주변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에게 이번 기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체는 아니지만 그의 말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는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늘 이런 식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일상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자랑이 아닌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답변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단 한 번의 혁신으로도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겠지만 한국인들은 이 엄청난 성과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던 익명의 관계자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현장 엔지니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극도의 청결함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매우 담백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거창한 포부 대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자가 치유 반도체의 샘플을 보여주며 나지막에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목표는 단 하나였다. 딱딱한 반도체라는 인류의 오랜 숙명을 끝내는 것. 우리는 단순히 유연한 것을 만드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작동하는 칩을 원했고 그것은 스스로 손상을 치유하는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 세계가 금을 사용하며 높은 원가에 고민할 때 우리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전도성이 뛰어난 은 기반 소재로 회로를 구현하는 방법을 동시에 찾아냈다. 이 기술은 첨단 기술인 동시에 모두가 쓸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그의 설명 속에는 한국 연구팀의 실용주의와 완벽주의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술의 난이도에 집중할 때 한국은 궁극적인 상업화와 대중화라는 목표에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이 엔지니어의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는 이 기술혁명이 단순한 천재의 우연한 발명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최고 지향의 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빠름과 첨단으로 요약되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 민족의 집념이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념이 만들어낸 다음 결과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자가 치유 반도체 기술의 실체와 성과는 전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휘어지는 연성 반도체를 넘어 반도체 역사에서 세대 교체를 알리는 4세대 기술의 정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세부 데이터와 수치,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왜 세계가 뒤집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독보적인 자가 치유 능력의 수치적 증명.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단연 복원 능력의 완벽함에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반도체는 물리적으로 100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절단이 발생했을 경우 상온에서 단 5분 이내에 물리적 접합이 이루어지고 15분 이내에 초기 전기 전도도의 98% 이상을 회복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시도했던 고분자 물질 기반의 복원 기술이 수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복원율이 7080%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이 복원 과정이 1만 회 이상 반복되어도 성능 저하가 5% 미만이었다는 내구성 실험 결과는 이 반도체가 사실상 영구적 수명을 갖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한 한국 과학자 A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체 대신 나레이션으로 설명합니다. A 박사는 이 기술의 핵심은 특정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응용하여 손상 시 분자 구조가 일시적으로 해체되었다가 다시 결합력을 복원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단순한 화학공학이 아니라 분자 생물학적 원리를 공학적으로 구현해낸 인류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의 가성비 혁명 은 기반 전도체 채택. 기술적 성과만큼이나 산업계를 놀라게 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기존 고성능 반도체는 전기 전도율이 가장 우수한 금호일 전도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 단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연구진은 이를 은혜그 기반의 복합 소재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은은 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전도성과 열전도율이 뛰어나지만 일반적인 공정에서는 산화되거나 쉽게 변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수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은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기존 금 기반 반도체 대비 생산 원가를 최대 60%까지 절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소식에 접한 미국의 한 유명 벤처 투자사 대표는 이것은 기술의 승리일 뿐 아니라 시장의 승리다. 한국은 첨단 기능을 대중적인 가격으로 끌어내리는 가성비 반도체 시대의 문을 열었다. 세계가 뒤집혔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3. 응용 분야의 무한한 확장 의료와 군사 분야의 충격. 이자가 치유 반도체의 가장 큰 파급력은 응용 범위의 무한한 확장성에 있습니다. 의료 분야 기존 딱딱한 반도체는 인체 삽입 시 거부 반응이나 물리적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은 피부처럼 유연하여 인체 이식형 심박 측정 센서나 뇌파 모니터링 장치로의 적용 가능성이 즉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 반도체는 생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으며 만약 삽입 중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회복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2026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재활 보조용 전자 피부 개발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군사 및 우주항공 이 기술은 미사일이나 드론 혹은 우주 탐사선과 같이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장비의 내구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했습니다. 특히 미 항공우주국은 이 기술이 미세운석이나 극심한 온도 변화로 인한 회로 손상을 스스로 복구하여 장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공식적인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 설계과 대만 생산을 넘어선 제3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능적 혁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한국 시민들의 삶과 가치관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가 치유 반도체 기술의 성공 뒤에는 단순히 뛰어난 과학 지식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 사회의 독특한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연구를 대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완성을 이끌어낸 한국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가진 정신적 동력을 생생하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는 연구소 근처에서 만난 한 젊은 과학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막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연구진들이 실패한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수많은 유기 고분자 물질과 나노 소재의 결합을 수천 번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실패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었지만 연구팀은 그 실패를 단순히 좌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는 곧 다음 단계로 가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라는 가치관을 공유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방법만을 집요하게 탐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념의 문화는 학생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한명문대 공대생은 이번 기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성공한 것은 빨리 따라잡고 결국에는 앞서 나간다는 한국 특유의 학습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이미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한국은 그들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지식과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따라잡는 것을 넘어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미래의 개념 자체를 정의하고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또한 은 기반 전도체 기술을 완성하여 가성비 혁명을 이끈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실용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한 한 중견 엔지니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너무 비싸서 소수의 사람만 쓸 수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가장 뛰어난 기술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지던 금 대신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은 소재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에 전력을 다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은 한국 사회의 숨겨진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최고를 지향하는 집단적 열애, 그리고 기술이 인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확고한 실용주의였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융합되어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가진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장벽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기술 철학을 주도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힘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세계는 또다시 격렬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가 치유 반도체 발표가 가져온 세계적 반향은 단순한 기술 뉴스의 파장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와 국제기술 협력 구도 자체를 뒤흔드는 격변이었습니다. 해외 언론 보도는 일제히 최고 수준의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리뷰 금융 논평은 이 기술을 반도체 산업의 콜럼버스적 순간이라고 묘사하며 한국은 이제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이 주도해온 산업 표준의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자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 방송사 논평에서는 우리 일본은 소재 기술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한국은 그 소재를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하는 혁신적인 공학을 완성했다. 이는 일본 산업계에 엄청난 열등감을 안겨주는 사건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관계의 변화도 감지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한국에 대해 자국 중심의 기술 동맹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공개된 이후 주도권의 추가 급격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자가 치유 기술을 자국의 군사 및 우주 항공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 협력을 간절히 요청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첨단 기술을 통해 외교적 지위를 수직 상승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경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만과 같이 기존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던 국가들은 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 한국 연구진 포섭을 시도하는 등 필사적인 기술 따라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 기술이 자국의 미래 산업 구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지하고 대규모 국가주도 연구 개발 계획을 긴급하게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안감은 이 기술이 단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배터리, 나노소자, 의료기기 등 모든 전자장치의 내구성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만능 기술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파급력은 마치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쓰나미와 같았습니다. 한국이 던진 이 기술적 혁신은 단순히 산업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생명공학과 전자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과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국가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면 다가올 4세대 산업혁명에서 영구적인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 던진 가장 강력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완성한 자가 치유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류의 기술적 한계에 대한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수십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손상과 파괴는 영구적이다라는 전자기기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 재생과 영속성이라는 새로운 기술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기술 주권의 완전한 확보입니다. 한국은 기존 반도체 강국들이 정해놓은 초미세와 경쟁의 룰을 거부하고 기능적 혁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하는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이끄는 선도자 퍼스트 무버로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간 중심의 기술 철학 실현입니다. 피부처럼 유연하고 손상 시 스스로 복구되며 저렴한 은 기반 소재를 사용하여 의료, 기기 등에 적용될 수 있게 된 이 반도체는 기술이 인간의 몸과 삶에 더 안전하고 친화적으로 융합되는 바이오 전자 융합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한국 연구진의 깊은 통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의 기준 제시입니다. 자가 치유 기능은 전자기기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 불필요한 전자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완벽하게 부응하는 기술적 해답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국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해보지 않은 영역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포기했던 그 영역을 한국 특유의 집념과 실용주의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의 협력을 통해 돌파해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반도체 강국을 넘어 미래 기술의 혁신 동력을 제공하는 기술 패권국으로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의 기술 앞에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뿐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다음 행보를 숨죽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